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첫 번째 소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을 끝내고 두 번째 소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항등식의 성질 그리고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복습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번 집에서 개념 복습을 해오라고 하였는데요. 다들 잘 해보셨나요? 바로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식들을 선생님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식들을 한번 분류해 보면 좋을 텐데요. 한번 봅시다.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하단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그냥 넣어놨거든요. 이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 관련이 있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먼저 맨 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맨 위에는 우리가 식을 분류해야 되니까요. 식 적어주고요. 다음 오른쪽은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부등식 들어가면 됩니다. 부등식. 그리고 그 밑에는 남은 부등식 하나 있죠? 1차 부등식. 그러면은 식 바로 아래에는 무엇을 쓰셨나요? 맞아요. 다항식 써주고요. 그럼 그 오른쪽은요? 등식. 그 밑에 이제 방정식. 이제 남은 거 항등식 적어주면은 분류를 마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이라는 것은 수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 문장이라고 하였고요. 식에는 크게 등식, 부등식, 다항식이 있습니다. 먼저 다항식은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 이상의 항을 덧셈으로 연결한 것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등식은요, 다항식에다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등식은 맞습니다.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식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네, 좋아요. 방정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항등식은요, 모든 값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예를 들면은 3x 플러스 2일은 7과 같은 1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녀석은 x가 2일 때만이죠.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이와 같이 이 x는 2라는 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성립하는 값, 근, 해 이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반면에 항등식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 완전제곱식 x 플러스 1 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오는데요. 이 등식에서 x자리에 선생님이 0을 넣던 간에 1을 넣던 간에 2를 넣던 간에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죠. 0, 1, 2뿐만 아니라 어떤 값을 넣더라도 지금 위에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항등식은 모든 값에서 성립하는 등식인데요. 항등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한 값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값에서 항상 성립하니까요. 항등식에서 키포인트는 미지의 개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의 개수.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은 과연 몇 x제곱 그리고 몇 x 그리고 상수항으로는 몇이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들어갈 개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등식을 마치고 부등식을 잠시 보면요. 부등식은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인데 1차 부등식은 예를 들면은 3x 플러스 1은 7보다 크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 또한 목표가 뭐냐면은 이를 만족하는 근 또는 해, 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절대부등식은 모든 값에서 성립하는 이번에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학기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등식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의 관계가 부등식에서는 1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복습을 통해서 우리는 식을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제 개념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항등식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 빈칸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빈칸 여러분이 각자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살펴봤으니까요. 한번 지금 채워볼까요? 그러면 위쪽 네모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주어진 식의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은 좋아요.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반면에 주어진 식의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곱셈 공식 배웠죠. 곱셈 공식이 대표적인 항등식이고요. 그거 외에도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우리 어떤 식 하나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검산식.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이 검산식 또한 대표적인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인수분해 공식도 있거든요. 이 인수분해 공식도 대표적인 항등식이 됩니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에서 뉘앙스는 다 다르지만 속뜻을 알고 보면은 결국 항등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등식 px, 여기서 px라는 표현 이제 많이 볼 텐데요. px라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식, 주인공 문자가 x인 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식 px가 x의 항등식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하더라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나와도 항등식인 줄 아셔야 되고, 마지막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나와도 항등식인지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항등식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지의 개수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 미지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2차식은 0이라는 등식이 나와 있네요. 이 등식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x값에다가 0을 넣든지 1을 넣든지 2를 넣든지 3을 넣든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x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뭔가 값이 다르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a 값이 어떤 값을 만족하면은 b 값이 어떤 값이 되면은 c 값이 어떤 값이 되면은 x 값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0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되면 되냐면요. a 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a 자리가 0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제곱 이런 상황에서 a가 0이었잖아요. 그러면 x 자리에 0이 오든 1이 오든 2가 오든 상관없이 곱하기 0은 항상 0이 되니까요. x가 아무런 영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0이 들어가면은 x값에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bx가 0이 되겠습니다. c도 0이 되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라면요. a랑 b랑 c랑 모두 다 0이었다 라는 사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지금 2차식은 2차식이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네요. 즉 x값에 어떤 것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ax제곱이랑 a'x제곱이 같은 식이면은 되겠죠. 그리고 bx가 b'x랑 같고
C가 C'이랑 만약에 같다면요. 네, 그러면은 등식 성립하겠죠, 항상. 맞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AX제곱이랑 A'X제곱이 같으려면은 A랑 A'이 어떠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둘이 같으면은 항상 AX제곱과 A'X제곱은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랑 B'도 같으면은 BX랑 B'X 같은 값 나올 거고요. C랑 C'도 같으면은 항상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식은 2차식이다 라는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이 항등식이었다면은 우리는 각 개수들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좌변에 dx 세제곱이 플러스가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는 과연 몇이어야 될까요? d는 몇이어야 될까요? 지금 우변에서는 세제곱항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세제곱항 앞에 개수가 0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끼리 서로 같으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d는 다름 아니라 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든 별로 문제 1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한번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1번을 보시면은 지금 항등식이 되게 하는 ABC를 찾아야 되는데요.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를 쓰면 되죠. 지금 2차식은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붙은 개수들 개수, 얘는 상수항 이것들이 다 0이 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a-1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1, b는 -2, c는 -3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1번에 2번 보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bx제곱 플러스 3x c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항등식의 성질 두 번째 거 쓰면 되죠. 같은 항에 해당하는 개수들끼리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b는 1, 그리고 a는 3, 그리고 c는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간단하게 지금 개수를 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법에서 이 미정계수가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잘라서 보죠. 미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미정이라는 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개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각 항에서 주인공 문자가 아니고 주인공 문자의 곱해진 부분을 개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미정계수법이라는 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의 빈칸을 한번 생각해서 채워봅시다. 네, 다들 채워보셨죠? 같이 볼게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어떤 것을 정하는 방법을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다른 말로 하면은 미지의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정계수법에는 지금 번호 두 개가 있죠.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방법을 보시면은 항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동류항이 있는데 그 동류항들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개수를 비교해서 정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아요. 개수 비교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등식의 문자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수라는 말은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좋아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수 비교법은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의 문자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성립해야 된다는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2번을 한번 보죠. 예제 2번에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 상수 a, b, 미정계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방법 1이라고 적혀 있죠. 방법 1에서는 선생님이 개수 비교법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방법 2에서는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 비교법입니다. 개수 비교법은요, 등호의 좌변, 우변에서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변은 지금 정리가 잘 됐는데 좌변이 조금 깔끔하지 않으므로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하죠. 그러면은 a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됩니다. 그러면은 좌변에서 동류항끼리 한번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차항은 ax제곱만 있으니까 놔두고 1차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있고 상수항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있는데 이것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개수비교법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2차항부터 보면은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1차항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 되어야 하는군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 되어야 한다. 근데 a가 1이니까 b는 5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지금 미정계수 a, b를 구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치대입법을 한번 써볼 텐데요. 수치대입법에서는 항등식의 정의에 의거해서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대입법에서는 주로 간단한 숫자를 넣는데요. 주로 0, 1, 마이너스 1과 같은 간단한 숫자들을 넣습니다. 먼저 0을 넣어볼까요? 첫 번째로 0을 넣으면은 좌변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하나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1을 넣어볼까요? 근데 1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 식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우리는 a와 b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x자리에 1을 넣게 되면은 이것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여기도 1을 넣게 되면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지금 조금 잘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1을 넣지 말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좌변부터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됩니다. 정리하면은 4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0을 넣었을 때 위의 식을 얻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두 식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b는 마이너스 4 2a-b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a는 1 얻을 수 있고 이 a는 1을 위식에다가 대입하면은 b는 5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얻었던 미정계수 a는 1과 b는 5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값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동일한 문제를 개수비교법으로 수치대입법으로 두 번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더 편한 방법을 택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다만 개수비교법의 경우는 이 식이 간단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고요. 수치대입법의 경우는 식이 복잡한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예제 2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가 완전제곱 전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3차 아니면은 4차, 5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복잡해지죠. 그럴 때는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적당한 값을 넣으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나는 개수비교법만 쓸 거야, 나는 수치대입법만 쓸 거야,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히신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 2번에 1, 2, 3번을 모든 별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7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해결해 보셨나요? 이제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에 1번을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은 지금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할까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할까요? 이번에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 보자고 하였네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러면은 우변을 정리하면은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3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개수비교법을 써봅시다. 지금 3창 이미 됐고 2창 됐고 1창이 좌변은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0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0은 3 플러스 a가 되므로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비교하면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b는 몇 나오죠? 네, 그렇죠. b는 1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a는 마이너스 3, b는 1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2번은 어떤 걸 할까요? 이번에는 한번 수치대입법을 해보겠습니다. 수치대입법을 하면요, 여러분 먼저 어떤 값을 넣으셨나요? 0을 넣었군요. 그러면 0을 넣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2는 0 넣으면은 1 곱하기 c 되기 때문에 c는 2 하나 얻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거 넣을까요? 1 넣었어요. 그러면 1 해볼게요. 1 더하기 a 플러스 2는 2에다가 1 더하기 b, 이제 c는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2 하면은 정리하면은 a 플러스 3은 b 플러스 3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2b 플러스 6 되겠네요. 그래서 a-2b는 3이다 얻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우변이 다 날아가네요. 그러면 0. 따라서 a는 1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b는 몇 나오죠? b는 마이너스 1 얻을 수 있네요. 이렇게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a, b, c 미정계수 구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를 보니까 식이 많이 복잡하죠. 네, 이럴 때는 특히 수치대입법이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치대입법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한 숫자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될까요? x는 0을 넣자는 의견 좋아요. 그럼 x는 0 넣어보죠. x는 0 대입하면요, 지금 날아가는 것이 여기 날아가네요, 아예. 그리고 여기도 날아가요. 좋아요. 그러면 날아갔으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b는 2가 되는 사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넣을까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좋은 점이 여기가 날아가잖아요. 여기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x자리 마이너스 1 넣으면 이제 4c는 마이너스 4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어떤 값을 넣으면 될까요? x는 3 넣겠습니다. x는 3을 넣으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니까 남는 것은 12a, 이것이 0이 된다. 따라서 a는 0이 된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때는 특히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등식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 이것을 이용해서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미정계수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